분초를 다투는 의료 현장. 환자에게 알맞은 처치를 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중고 의료기기가 병원 수십 곳에 팔려나갔습니다. 값비싼 건강검진을 받을수록 많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사진은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검수한 다른 전문의들은 화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이 장비는 병원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병을 놓칠 수도, 잘못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영상이 좋지 않아지면 재촬영률이 높아지고, 재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방사선량이 높아지고 환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일에 쫓겨서 빨리빨리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을 또 AI가 잘 찾아서 야,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하고 알려주는. 환자를 살리는 정확한 진단.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 장비의 품질을 AI와 함께 지켜나갑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서 지금 자세 최대한 편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한 환자가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헤드폰을 낀 채 좁은 통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환자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이 불편한 소음을 홀로 견뎌야 합니다. MRI가 통에 들어가서 찍거든요. 그러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굉장히 찍기가 어렵습니다. 댕댕댕댕 소리도 나는데 내가 이렇게 그 통에 갇혀가지고 있어서 MRI 못 찍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0명 중 1명은 불안 증상으로 검사를 채 끝마치지 못합니다. 정밀 검사의 기본인 CT 촬영 역시 불편함이 따르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숨 참으세요 찍고, 숨 참으세요 찍고, 흉부 CT를 하나 찍는데 한 5분 걸렸나? 그 정도였죠. 그리고 그 호흡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있을 거, 변동이 있게 되면 병변을 놓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최근 영상 진단 장비에 AI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빠르고 안전한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의료 영상을 학습한 AI가 스스로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짧은 촬영으로도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텍터가 많을수록 검사를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CT라는 검사 굉장히 빨리 찍기도 하지만 그 빨리 찍는 게 1초냐 2초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숨을 잠깐 참으세요라고 하는 그 시간이 1초가 굉장히 더 길어지실 수 있어서 전신을 다 찍는데 멀티 디텍트 슬라이스 CT 같은 경우는 5초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 이제 환자의 편의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듯 환자의 불편은 줄고 있지만 개선할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닌데요. 바로 검사 중에 노출되는 의료 방사선 문제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방사선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인공 방사선은 그 노출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쬐는 의료 방사선 양은 꾸준히 늘어나 최근에는 무려 3.13mS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허용 한도인 1mS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국민이 의료 방사선에 이처럼 과다하게 노출되는 이유는 같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데 있습니다. 즉, 높은 재촬영률이 문제인 것입니다. 좌측 왼쪽에 그 만져지는 건 없어요. 이 환자도 재검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광주에 사는데 거기서 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좀 혹시 몰라가지고 더 큰 데서 찍으면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재촬영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명 맘모로 불리는 유방 촬영용 장치는 다른 장비에 비해 방사선량이 적은 편이지만 단 3번만 촬영해도 연간 한도인 1mS를 초과하게 됩니다.
한 번만 찍어도 되는 영상을 2번, 3번 촬영하게 되면 방사선을 더 많이 쬐게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방 촬영 굉장히 아픈 검사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유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환자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재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비의 성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촬영된 영상으론 정확한 판독이 어려울 때입니다. 영상 품질의 불량은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장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관리 검사가 의무화된 건 2009년부터인데요. 병원에서는 정도 관리 기록이란 문서를 작성하여 장비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매일 하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 있고 성능 기능 평가죠. 지금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패스 페일로 해서 합격이 돼야지만 쓸 수 있어요. 영상이 곧 진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영상 품질은 진단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영상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더 좋은 판독을 할 수 있고 진단도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 영상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재촬영을 해야 되면서 방사선의 노출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 장비의 품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장비의 건강검진소로 불리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국의 장비 품질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이죠. 사람이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특수의료 장비들도 이곳에서 점검을 받아 사용 적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의료 장비란 MRI, CT, 유방 촬영용 장치 이 세 장비를 일컫는데요. 장비들은 매년 서류 검사를 거치고 3년마다 정밀 검사도 받습니다. 병원에 검사 주기 안내할 때 각 장비마다 주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해당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한 달 보름 전 정도에 각 병원에 안내문, 공문 보내줘요. 우리나라에서 CT MRI가 도입된 게 1980년대쯤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90년대에 이르러서 여러 많은 장비들이 곳곳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비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찍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찍고 있는지 이게 좀 그리고 방사 선량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돼서 이러한 의료 영상 품질 관리가 시작된 것은 200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전국의 장비들은 똑같은 잣대로 검사받아 적합 판정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장비의 품질 관리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15%나 되는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품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장비들은 품질 관리를 잘 해서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왜 그러냐면은 새로 나와서 계속 사기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장비를 관리함으로써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또 관리가 되어야 국가 재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선량을 어떻게 하면 또 조금 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나 다 맞물려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적합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팬텀이라 불리는 이 묘한 물체들이 품질 검사의 핵심입니다. 팬텀은 몸속을 흉내낸 특별한 모형으로 검사 과정에서 사람을 대신해 표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팬텀을 찍은 영상이 선명하다면 사람 몸속의 병들도 정확하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일단 CT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대조도 분해능입니다. 검사위원들은 팬텀 영상을 통해서 장비의 여러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두루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조도 분해능입니다. 작은
뭐 색깔의 차이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간에 있는 작은 물혹이라든가 작은 전이 같은 걸 놓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것이 영상 화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조도 분해능을 비롯한 장비의 모든 성능을 오로지 두 눈에만 의존해 검사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품질 검사는 고도로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됩니다. 2명의 전문의가 각각 독립적으로 판정을 해서 그 전문의의 의견이 일치하면 합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불일치할 경우에는 3명의 전문의를 더 섭외를 해서 5명의 의견 중에서 과반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나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원이 동그랗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고 6개의 점 중에 5번째 점이 동그랗게 보이면 합격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대조도 분해능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그란 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AI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비교적 균질하게 똑같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장비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검사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CT/MR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각각 이제 만모 같은 경우에는 270, 80 정도? 그 정도쯤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전문 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품질 검사.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 의료 장비. 만약 영상 품질 검사에도 AI가 들어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상 품질 검사를 도와줄 AI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이곳은 의료 영상 분야에서 10년 넘게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튼실한 기업입니다. 박성철 대표는 AI 기술을 영상의학의 훌륭한 보조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CT나 만모, MRI, 기타 심장 초음파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게 저희의 회사의 목표이고 지금 창립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AI 회사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는데요. 시작은 장비를 직접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렌즈의 센터에 맞지 않으면 영상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죠. 이만한 게 이만해 보인다거나 이만한 게 요만해 보인다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왜곡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면 실제로 환자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증과 고증을 시행하는 게 저희의 업무였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이런 장비들이 한두 대씩 다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다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도 콜이 오면 가서 서비스했던 장면. 장비 관리에서 출발한 한 의료 기사의 고민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AI 솔루션으로 자라난 겁니다. 세계적인 기술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는 국내를 넘어 주목받는 AI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영상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기술들을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진단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전문의가 진단하고 논의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시스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여러 전문의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하고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냈습니다. 긴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심장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AI 솔루션도 개발했습니다. 원래 기존은 검사자가 직접 이 상을 찍으면서 클릭을 해야지 이제 이 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AI 에코케어를 활용하면은 이 플리즈 키를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제 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아니었는데요. 뭐 추가한 거예요, 근데? 개발적인 관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의료진들 쪽에서는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이 돼버리거든요. 의료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게 편할 거야 라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식대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갭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팍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개발적인 관점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의료진들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 이 기능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기능을 좀 변화한 것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박성철 대표가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의 목적은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데요. 양질의 데이터는 개발자의 힘만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품질 검사 플랫폼은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AI 메디이미지 케어는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유방 촬영 장비, 그리고 CT 장비, MRI 장비의 영상이 기본적인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의들만이 할 수 있던 검사를 AI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데이터 레이블링에 있습니다. AI에게 우리가 여기에서 유방 촬영해서 얘는 유방 조직이고 이 부분은 근육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AI가 스스로 보고도 알 수 있게 저희가 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점수도 저희 이제 매기게 되는데 이 점수가 왜 그런 깎였는지를 스스로 스터디를 하게 되겠죠. 의료진의 손끝이 한 땀 한 땀 의미를 붙여나갑니다.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AI가 학습할 재료도 정직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진들이 참여해 만든 소중한 데이터들은 이곳 서버실로 모이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 장의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국에서 이제 30-40군데 정도 되는 병원에서 보낸 영상들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보내주는 곳입니다. 학습해야 될 데이터들도 여기에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 서비스 이용하는 데이터도 여기에 같이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 서버 되게 중요하네요. 예, 그렇구나. 이게 여기가 이제 보안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있는데요. 문제집을 한번 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420이라는 거는 이 똑같은 책을 420번 보게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벨링하는 그 사진 한 장을 네. 420번을 보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진을 420번씩 계속 보는 거죠. AI가 의사의 수십 년 경력을 따라잡으려면 무한 복습만이 답입니다. 그럼 수백만 장을 수백 번 공부한 AI의 실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서 AI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AI 평가 요청을 누르게 되면 AI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이 끝나게 되면 AI가 분석한 이제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고요. 모범생다운 꼼꼼한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90% 정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95%까지 올리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AI와 사람이 함께 품질을 검사하는 진단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의료 영상 품질 관리 영역에서 AI가 개발이 되면 기존에 저희 검사위원들이 하던 거에 AI가 덧붙여져서 조금 더 정확도나 일치도 내지는 이제 왔다 갔다 주관적으로 흔들리는 게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Hello, nice to meet you.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검사, 믿을 수 있는 진단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한 2, 3년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좀 큰 규모로 수출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됐고, 또 지금 저희 제품을 인도네시아 파트너사가 자체 등록해서 인도 전역에 설치하는 그런 좀 이제 큰 규모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의료 현장은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nfrastructure Indonesia is growing up. There were almost in every Indonesia area already have internet. So that's why right now teleradiology in Indonesia will be grow up. And also the number of radiologists in Indonesia very limited. We have many population in Indonesia. More than right now is 300 million people in Indonesia, and radiologists is only 2,000. This is not enough for taking care for radiology examination in Indonesia. 의사가 부족한 나라이거나 섬과 섬을 잇는 원격 의료가 필요한 나라일수록 AI 솔루션은 새로운 의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표준화된 AI 기술력이 이들 국가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두바이 자이텍스로부터 올해 베트남 ICT 전시회까지 총 7번의 해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이런 다양한 곳에 저희 제품을 전시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줬고, 그들 또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시장성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국가에 진출함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을 향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진단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AI 영상 품질 검사 플랫폼. 그러나 이 변화의 첫 도착지는 우리 국민입니다. 영상 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검사에 대한 건수가 심평원이나 보험 관련 그 데이터에 있어서 매년 한 10%씩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든지 또 훌륭한 정도 관리를 통해서 이런 장비들을 잘 관리해야지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나 우리 환자분들한테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의료 영상은 곧 국민 건강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품질 검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제는 AI와 사람이 함께합니다. 의료진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는 더 안전하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진단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보통 병변을 찾는 AI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상 품질 평가하는 AI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팬텀 영상을 찍어서 그 기계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상학과 의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AI가 대신해 준다면 영상 화질을 좋게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좋은 영상 퀄리티로 검사를 받게 하자라는 거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좋은 영상 퀄리티로 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뭐 동네 병원에서 찍어도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찍을 일이 없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방사선 노출도 적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 급여도 한 번만 주면 되는 거를 2번, 3번 안 줘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건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병원에서 받는 검사 영상 한 장, 그 한 장에 환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영상의 품질을 지키려는 노력, 그 노력의 길을 이제 AI가 함께 걷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충분한 세상, 더 적은 방사선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세상, 그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